저번 시간에 산술기하 했고 오늘 이제 이어서 할 차례인데 산술기하 연습 문제 다 풀었나요? 네. 좀 감이 와? 산술기하를 막 풀 때는 잘 돼. 뭐 형태가 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만나면 잘 안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좀 심한 단원 중에 하나예요. 산술기하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좀 더 나아간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코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산술기하 하면 양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한 합과곱 모양이 있거나 역수 모양이 있으면 산술기하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역수 모양이기 때문에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합의 최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이제 그 구조가 나오게 돼 있다라고 했었죠. 얘도 역수 모양이잖아. A가 있고 A분의 1이 있고 B가 있고 B분의 1이 있으면 역수 모양이기 때문에 전개를 해가지고 산술기하를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심플한 케이스죠. 곱이 주어져 있고 합의 최소를 구하여라. 또는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의 최대를 구하여라. 이런 게 있는데 이 산술기하의 소위 좀 어려운 레벨? 문제는 합이 주어져 있는데 합의 최소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B가 1일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렇게. 합이 주어져 있는데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술기하인 건 어떻게 아냐고? 이게 산술기하인 건 어떻게 아냐면 당연히 여기에 A는 양수, B는 양수가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양수가 있고 역수 모양이 있으니까 산술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요 문제 푸는 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 문제 이렇게 풉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얘 A 더하기 B를 앞에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래 돼? 이래 돼? 되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가 1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 1이면 붙여줘도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럼 1이 아니면 어떡하나요? 1이 아니고 2면 앞에 2분의 1 해줍니다. 오케이? 뭐 3이면 3분의 1 해주고요. 요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 해버리면 이거랑 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전개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아이디어예요. 이게 잘 사용을 못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멀쩡한 애를 갑자기 만들어줬잖아. 게다가 이게 2면 2분의 1도 해주고 얘를 해준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줬다 뺐다라고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오케이? 우리 오징어 게임 봤나? 오징어 게임에서 맨 처음에 공유랑 이정재랑 나와가지고 뭐해? 이 싸대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지? 돈을 누가 주지 않나? 그렇죠? 돈 내고 하잖아,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붙여줘도 되고요. 이제 전개를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2A가 되면서 여기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산술기하 쓰면 최소값이 2루트 2 나올래나? 2루트 2 나와가지고 최소값은 3 더하기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요런 문제가 있다. 오케이? 요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 이런 게 있고요.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코시-슈바르츠 하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어렵지 않나. 코시-슈바르츠가 어디 갔니? 여기다 요걸 볼까요? 코시-슈바르츠. 뭐 여기 코시 3개짜리 써놨네? 왜 써놨지? 그럼 여기 산술기하도 3개짜리 써놓을까요? 산술기하 그럼 뭐 이건 안 된다고? 써놔 어때? 뭐 어차피 볼 것도 아닌데 안 그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산술 평균 이거고요.
3개짜리의 기하평균은 세제곱근 루트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저 세제곱근은 뭔가요? 나중에 배워요. 오케이? 대수 과정에 있습니다. 라인 맞춰줘야지. 안 그래? 얘는 2개 써놓고 얘는 하나만 써줘. 코시-슈바르츠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가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오케이? 요게 3개까지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4개 늘어나도 상관이 없고 5개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산술계랑 똑같죠. 이걸 알아서 어디다 쓰느냐? 사실은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기까지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어라고 이제 소개하고 넘어가는 수준인데 요런 모양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이 고등학생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2개짜리도 3개짜리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개짜리부터는 증명하려면 기하에서 벡터의 연산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는 거지. 이제 고3이 돼서 다 배우고 나면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를 가지고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2개짜리 증명은 아직 벡터도 안 배웠으니까 그냥 노가다를 합니다. 소위 절대부등식의 대소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코시-슈바르츠 증명. 빼! 계산 막 해! 오, 계산 대박! 완전, 와, 대박! 이 돼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누가 큰 거야? 왼쪽이 큰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코시-슈바르츠가 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소위 트리거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산술계는 언제 쓴다 그랬어? 양수 조건과 합과곱, 양수 조건과 역수 모양 있으면 너 산술계하구나 이렇게 조금 훈련을 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코시-슈바르츠는 실수 조건에서 성립합니다. 실수 조건에 성립하고요. 제곱 모양과 1차의 합의 모양이 있으면 쓴다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사실 너무 흔한 모양이라고 할까? 갑자기 출현하는 모양이 아니야. 늘상 우리가 보는 모양이란 말이지. 제곱의 합, 그 다음에 1차의 합.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이거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넣어서 최대치수를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잘 안 풀립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를 의도적으로 꺼내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등호 조건도 여기가 좀 어려워요. 등호 조건.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거든. 잘 모릅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서 등호 조건은 야, 니네 점수가 다 똑같으면 산술 평균 내거나 기하 평균 내거나 똑같잖아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이해하려면 벡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때 등호가 성립한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빼봤더니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얘가 0이면 얘네들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AY랑 BX랑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등호 조건을 이렇게 안 쓰고 굳이 이걸 A를 넘기고 B를 넘겨서 등호 조건을 쓰나요? 라고 하면 이제 벡터 배우고 얘기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저렇게 그냥 알고 코시-슈바르츠는 어떻게 쓰나요? 여기 하나 딱 있죠, 그쵸? 자,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은 아무데나 실수 조건 있잖아. 그러니까 저 조건만으로 코시-슈바르츠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지. 일단 코시-슈바르츠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고요. 힌트는 사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곱의 합, 여기에 1차의 합. 오케이? 그러면 1차의 합을 오른쪽에 세팅하고 제곱의 합을 왼쪽에 세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에 2x 더하기 y가 있는 거고 왼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코시-슈바르츠를 쓰려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저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2x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2x는요. 여기 머시기의 제곱과 여기 머시기의 제곱. 왼쪽에는 제곱의 합, 오른쪽에는 1차의 합인 1차의 제곱인데요. 요렇게 곱해서 이게 1로 오는 거거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면 2가 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랑 곱해서 얘가 와야 되거든. 그럼 여긴 1이 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부등식을 완성하세요. 완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몇이야? 5죠. 그쵸? 근데 얘는 몇이야? 5라고 했어 얘가.
근데 알려준다고.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줍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25냐, 25. 그러면 25보다 요거의 제곱이 작대. 그러면 2x 더하기 y의 범위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해서 25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하나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5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걸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코시 슈바르츠네. 이것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이거 코시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고수예요. 코시 슈바르츠는 지금 여기 봐봐. 몇 문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산술기에 한 4개 나오고 나서 하나 나왔죠, 그쵸? 그치? 그만큼 코시 슈바르츠 문제는 문제집 하나에 몇 개밖에 안 들어있어. 근데 수학을 잘하려면 반복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 코시네 라고 반응을 했다면 코시를 반복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코시를 반복을 많이 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열심히 하거나 책을 여러 번 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코시를 잘하는 친구들은 고수가 아닌 경우가 없어요. 보통 고수입니다. 이거 코시로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하려면 문제집을 엄청 많이 풀거나 선생님 내준 숙제를 엄청 잘하는 친구거나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코시까지 했고요. 문제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거 필수 확인 문제 좀 보고 갈게요. 산술기한 좀 알면 쉬운데 알기가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163번부터 산술기한에 알면 쉽거든요. 이거 산술기한에 하면 뭐 1분도 안 걸려. 몇 초면 풀려 그냥. 근데 뭐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통분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해줬나요? 양수 조건이 아니죠? 양수 조건이 아니야. x 더하기 1이 양수입니다. x 더하기 1이 분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에 대한 역수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산술기한 문제입니다. 는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4 빼기 1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좀 거부감이 들죠, 맨 처음에는. 아니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은 참 천재시네요. 물론 내가 천재인 건 맞지만 천재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양수 조건이 필요하다. 오케이? 양수인 놈들의 역수 모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모에 x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여기에 x 더하기 1이 있어야 돼.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바꿔놓고 나중에 수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만 산술계를 쓰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양수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 최소값이 뭐예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2 루트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4인가요? 4 빼기 1이니까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164번 xy가 a일 때 이 a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등호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등호 조건. 언제 같아? 언제 최소값이야? 요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산술기하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면 언제 최소야? 이걸 물어봅니다. 오케이? 써볼게요. 자, 이거 산술기하 하려면 일단 전개해야 되죠? 일단 전개. 는 xy 이렇게 먼저 할까? xy분의 36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9 이렇게 곱하면 4 그러니까 13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네 둘이 역수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양수 조건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자꾸 이제 고수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쵸? 고수들은 리액션이 좀 달라요. 리액션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런데 뭐 양수야? 갑자기 왜 양수? 실수면 안 돼? 이런 리액션을 한다면 그게 더 고수다운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까먹지 않기 위해서 동그라미 쳐놓는 겁니다. 지금 산술기 하고 있으니까 그냥 봐도 안 봐도 계속 산술기하인 걸 알지만 이걸 시험 문제에서 만났을 때 또는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을 해야지 우리 고수인 거 아니겠어? 안 그래?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하시면요. xy 곱하기 xy분의 3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13이거든요. 그럼 여기 약분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6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12거든요. 그러면은 25가 되죠. 그쵸? 요 놈의 최소는 25야. 최소값은 25야. b는 25입니다. 그럼 언제 최소냐? 언제 최소냐? 최소라는 건 요 값을 가질 때입니다. 같아질 때. 언제 등호가 성립하죠?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얘네 둘이 같을 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a 더하기 b가 2루트 ab가 이게 같아질 때는 언제냐면 얘네 둘이 같을 때입니다. 잘 보세요. 얘네 둘의 최소값이 몇이라고? 최소값이 12야. 최소값이 12인데 둘이 같을 때가 최소래. 둘이 같은 이게 둘을 더해서 12가 최소인데 같을 때가 최소래. 그럼 몇일 때 최소인 거야? 6일 때. 그쵸? 6 더하기 6이 10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가 2거든요. 언제 최소야? 둘이 같을 때가 최소라니까. 둘이 같을 때. 근데 같은데 더해서 2가 됐대. 그럼 몇이야? 1일 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선생님 잠시만요. xy랑 등호 조건은요. 이렇게 될 때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xy의 제곱이 36이니까 6이 이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소값을 알면 걔를 절반 뚝 자른 게 각각이 가져야 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y가 몇일 때? 6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알겠니? 할 수 있겠어?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내년에 시험 몇 점 맞느냐고 물어봤잖아. 응? 이걸 할 수 이 시험 문제 나와 이거. 뱅시호 이런 거 나오냐고? 서술형에 나올 수 있지. 이런. 코시슈바르츠가 정도는 서술형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점수 이제 뭐 비싸지 않은 점수죠. 그렇죠? 네. 쉬운 문제죠. 이런 거 풀 수 있어야죠. 코시-슈바르츠 말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건 굳이 말을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안 좋은 방법이니까 코시를 써야지. 자, 여기가 1차고요. 여기가 2차예요. 오케이? 여기가 1차의 합, 여기가 제곱의 합, 실수. 그러면 이제 코시-슈바르츠인데요. 이번에는 여기가 5x 더하기 12. 예, y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저 앞에 제곱의 합이 와야 되거든요. 누가 와야 될까? 여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5x가 와야 돼. 그러면 여기 5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12y가 와야 돼. 그럼 여기 12의 제곱이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얘가 몇이야? 5, 12, 13이니까 이게 13의 제곱이죠. 그쵸?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를 구하고 있는 거야. 5x 더하기 12가 뭐라 그랬어? 13이라며. 그럼 13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쵸? 얘를 샥샥 없애면 요 놈의 최소값은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코시를 알면 쉬운데 모르면 이제 조금 피곤해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k라 하자. 그러므로 5x 더하기 12y는 13이니까 얘를
12분의 13-5x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무시무시하죠? 양변을 12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x가 실수라며. 그래서 판별식은 양수합니다. 그럼 k의 범위가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풀고 난 천재인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실제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단서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는 판별식을 떠올렸을까? 고생하셨지만 산수 틀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연습 많이 하고 숙제 많이 하고 하면 됩니다. 삼 a 더하기 2b가 16일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지금 양수 조건이거든. 양수 조건. 양수 조건이니까 산술기하일 확률이 좀 높은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제곱합니다. 여기도 합이고 여기도 합이잖아. 그치? 루트가 있잖아. 요거를 제곱하는 거예요. 루트 3a 더하기 루트 2b를 제곱하세요. 얘가 루트니까 양수잖아. 그치? 얘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제곱한 거의 최대가 요 놈의 최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3a 더하기 2b가 나오면서 2루트 6ab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3a 더하기 2b가 16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바꿔줄까? 2루트 6 곱하기 루트 ab 이렇게 될까? 그러면 이 식의 값은 얘가 좌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면은 얘가 최대가 되고 그때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요 놈의 최대를 어떻게 구하냐? ab의 최대를 어떻게 구해? 합이 주어져 있는데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산술기하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합의 값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를 구해야 돼? 그럼 산술기하인 거예요. 그래서 3a 더하기 2b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합니다. 2루트 6ab네. 바로 나와버리네. 그쵸? 근데 얘가 몇이라고? 16이라고. 그러니까 요 놈의 최대는 16. 오케이? 그러니까 요 놈의 최대가 16이니까 32가 최대겠지. 여기 16이 있으니. 그렇죠? 요 놈을 제곱했는데 최대가 30이야. 제곱하기 전에는 루트 씌운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4루트 2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산술기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익히면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너 산술기하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것도 너 코시 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여기 쪽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랑 코시 가르치 해봤고요. 잘했으면 좋겠네. 응원합니다. 잘하도록 선생님이 엄청 열심히 숙제를 드릴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함수 조금 하겠습니다.